once again, gone for game. 안녕하십니까, 건플라 갱의 PPN입니다. 오늘은 SD 건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프라모델이 아닌 풀 레진 킷을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얼마 전에 만든 풀 레진 SD 자쿠입니다. 2018년 일본 C3 하비쇼에서 캐로윤이라는 모델러분 원형의 레진 킷인데 리퀘스트 제품으로 구입해서 작업했던 킷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할 킷은 2019년 C3 하비쇼에서 나온 같은 시리즈의 SD 퍼스트 건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작업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러 가볼까요? 먼저 박스를 오픈하겠습니다. 유토피아 캐스트라는 업체에서 리퀘스트한 풀레진 SD 킷입니다. 풀레진은 일반 프라모델과 달리 조립에 있어서 가공이 필요하고 대체적으로 컬러 분할이 없기 때문에 도색은 필수입니다. 설명서는 부품 검수를 위한 리스트만 있고 따로 조립 설명은 없습니다. 레진 킷은 파손되거나 누락되면 일반 프라모델 부품처럼 부품만 따로 구입하거나 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검수를 해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보통 부품 AS를 받으려면 미개봉 상태에서 검수 작업을 해주어야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리스트를 확인하면 꼼꼼하게 체크해줍니다. 검수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씩 뜯어줍니다. 퍼스트 건담의 얼굴과 헬멧이 합쳐져서 들어있네요. 딱 보면 일반적으로는 결합할 수 없는 형태라 가조립할 때 가공을 미리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 프라모델과는 다른 재질이라 파손이 쉽게 일어나므로 웬만하면 조심해서 꺼내줍니다. 꺼내보니 파츠수가 꽤 되는군요. 설명서 상으로는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레진은 가공 과정에서 이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도료를 뿌리면 도료가 잘 점착되지 않으므로 물과 중성세제를 섞어서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척 작업은 작업자에 따라 가조립과 샌딩 작업 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작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지만 웬만하면 도색 작업 전에는 이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hours later. 어느 정도 담궈뒀으면 하나씩 꺼내서 중성세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게이트 작업! 레진킷도 프라모델의 게이트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요. 레진은 이 게이트를 바짝 잘라서 가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짝 잘라내면 표면이 파먹은 것처럼 움푹 들어가면서 잘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질 차이로 인해 안쪽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게이트를 살짝 남긴 후 나중에 줄과 사포를 갈아내서 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움푹 들어가게 되었다면 퍼티를 이용해서 복구해 주어야겠죠? 프라모델의 플라스틱 가루도 인체에 해롭지만 레진의 가루는 그보다 더 해롭습니다. 일단 냄새부터 화학약품 냄새 비슷한 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사포질에서 물을 묻혀서 샌딩하여 가루를 최소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남아있는 게이트를 줄과 샌딩으로 정리해줍니다. 가조립 작업! 드디어 가조립입니다. 풀레진 킷은 가조립부터 험난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일단 조립 설명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림을 참고하여 대충 어떤 파츠들끼리 결합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줍니다. 헬멧 안쪽을 보면 동그란 몰드 같은 것이 보이죠? 레진 킷은 안핀 수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황동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결합을 위해 타공해 주어야 할 부분이 저런 몰드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위한 타공 작업의 시작입니다. 이 킷은 주로 2mm 황동선을 사용해서 조립하기 때문에 2mm 날을 이용하여 위치에 맞춰 타공 후 끼워줍니다.
황동선을 끼워주면 수핀이 완성된 거고요. 안핀 작업을 위해 마커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황동선에 잉크를 발라준 뒤 파츠를 맞춰서 도장처럼 찍어내면 안핀을 타공할 대략적인 위치가 잡힙니다. 찍힌 잉크에 맞춰 2mm 날로 타공해줍니다. 너무 뚫다가 아예 뚫려버리는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깊이를 신경 쓰면서 적당히 뚫어줍니다. 조립이 잘 되나 결합해봐야겠죠? 다행히 잘 맞는군요. 헬멧 안쪽에 아까 둥근 몰드에 맞춰 믿고 타공했더니만 얼굴이 좌우가 틀어져서 조립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헬멧의 왼쪽 발칸도 타공돼서 깨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위치를 잡아서 타공 후 조립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잉크가 찍힌 위치에 맞춰서 타공해줍니다. 얼굴 조립? 휴, 다행히 잘 맞는군요. 아직까진 순조롭습니다. 뿔도 타공 위치를 잡아주고요. 뿔은 황동선을 박을 면적이 적고 작은 파츠이기 때문에 1mm 날을 이용해서 타공해줍니다. 뿔이 깊이가 얕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뚫릴까봐 핸드 드릴로 살살 뚫어줬습니다. 여기를 건담 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턱 부분도 1mm 날과 황동선을 이용해서 조립해줍니다. 헬멧의 좌우 파츠는 잘 안 맞는 편이라서 가공 후 마지막에 접착제로 조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몸통 가조립입니다. 몸통 부분은 생각보다 부품이 적습니다. 허리 파츠와 목 부분 파츠 2개, 그리고 백팩이 들어가네요. 머리와의 결합을 위해 2mm 황동선에 끼운 위치를 잡아서 타공해줍니다. 목 뒷부분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 걸 봐선 뒷 파츠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을 이용해서 목 부분을 긁어내어 공간을 넓혀줍니다. 아까보단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자, 허리 부분도 2mm 날로 타공... 오, 갑자기 훅 뚫려서 놀랬습니다. 스커트 부분에 결합되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네요. 허리까지 순조롭습니다. 이제 스커트 부분 작업입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제일 고생했던 부위입니다. 결합도 잘 안되고 부품수도 많은데 또 여러 파츠가 중심으로 뭉쳐져야 하는 부위이다 보니 조금만 틀어져서 조립돼도 티가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스커트의 프레임 중심에 좌우측 파츠를 먼저 결합해줍니다. 결합을 위해 줄을 이용해서 가공도 해주고 겨우겨우 프레임 좌우를 맞춰서 조립에 성공했습니다. 고관부 앞과 뒷 파츠는 1mm 황동선을 이용해서 결합해줍니다. 프레임에 스커트 외장을 슬라이드해서 끼워줘야 하는데 스커트 외장이 좀 작게 사출된 건지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좌우측 파츠를 줄을 이용해서 깎아내줬습니다. 이제 스커트 작업을 끝냈으면 몸통과 결합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백팩 가조립입니다. 백팩에 빈사벨 두 자루가 꽂히는 곳에 몰드가 파져 있습니다. 2mm 날로 좀 더 깊게 뚫어줍시다. 깊이가 얕은 부위이니 아예 타공되지 않게 조심해서 뚫어줍시다. 몸통과 결합할 부위도 2mm 황동선에 맞춰 타공해줍니다. 김사벨에 수핀 조형이 되어 있지만 쉽게 부러질 우려가 있으니 잘라내주고 그 위치에 맞춰 세로 2mm 황동선을 심어줍니다. 헬멧과 빔사벨의 공간이 별로 없어서 조립할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 가조립입니다. 무릎에 수핀 조형이 되어 있고 깊게 박아야 할 부위도 아니다 보니 따로 황동성 작업은 하지 않고 위치에 맞춰 안핀만 타공해줍니다. 다리 허벅지는 별다른 가공 없이 잘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튼튼하게 2mm 황동선으로 결합해줍니다. 스커트와 결합되는 허벅지 부분도 2mm 황동선으로 결합해줍니다. 발이 작은 게 특징인 킷인데 다행히 자립이 됩니다. 자쿠를 작업할 땐 잘 안됐는데. 구독, 좋아요. 이제 팔과 무장만 가조립하면 끝이 보입니다. 왼팔의 주먹과 팔 아랫부분을 2mm 황동선으로 작업해줍니다. 잘 맞나 확인해주고요. 팔꿈치와 팔뚝도 조립은 잘 되는 편입니다. 팔꿈치 파츠가 얇다 보니 1mm 황동선으로 작업해줍니다. 팔 아랫부분은 튼튼하게 결합되고요. 팔뚝 부분도 다행히 잘 결합됩니다. 쉴드는 몰드가 잘 되어 있어서 황동성 작업을 따로 안 해줬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줍니다. 이쯤 되니 타공 황동선, 타공 결합, 반복 작업이 지겨워지는군요. 오른팔은 빔라이플을 쥘 수 있는 손이 들어갑니다. 빔라이플의 하단은 2mm 레진봉이 들어있는데 내 입맛에 맞게 길이를 잘라서 조절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연필로 표시 후 잘라내줍니다. 가조립 끝! 누가 보면 완성한 줄 알겠네. 다음 시간에는 샌딩 리파인 작업과 도색 작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